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6,40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공의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고 했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휴전을 요구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또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러시아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 11일 만에 쪼개지면서 제3지대 빅텐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하위 20% 의원 컷오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터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집에서 잇따라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파업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 사태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6,4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어제 오후 모여서 앞으로 집단 행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논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전공의들이 총회에 모인 뒤에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까? 네,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어제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건데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 수급을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어젯밤 늦게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정부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병원도 환자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빅5 병원 중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곳 서울대병원입니다. 전공의 740여 명 중 대부분이 사직서를 내고 현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을 포함해 전국 주요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중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1,600여 명이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집에 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내보내요, 지금. 원래는 더 해야 되지. 지금 절반도 안 나서는데. 그럼 오늘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 해야 돼. 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800여 명에게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주요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30%에서 50% 정도는 취소됐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수술이 취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해 비상진료 체계를 작동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요 병원의 응급실 운영은 아직까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에는 허황된 음모론이라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동원한 비상체제도 가동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경찰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데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 대신 정상 운영되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을 찾습니다. 그제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 이어 비상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공공병원과 군병원 등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이 아닌 정상 운영되는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응급의료의 진찰료 수가를 한시적으로 100%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대형 병원 50곳을 찾아가 이탈한 전공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잇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데 대해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에 세 번째로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간 수시로 거부권을 던졌던 러시아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Those against?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고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미국이 휴전 요구 결의안에 반대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알제리가 작성을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휴전과 구호품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반대 등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무작정 휴전부터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Any action this council takes right now should help, not hinder these sensitive and ongoing negotiations. And we believe that the resolution on the table right now would, in fact, negatively impact those negotiations. 그러자 이번엔 러시아가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Все это время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е может принять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е решение с требованием о немедлен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Хочу напомнить, что 16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России был предложен самый первый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с таким призывом, 미국과 서방이 무책임해 더 많은 희생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셀프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도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안보리의 역할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원내동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은 화물차를 식별하지 못해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에어컨 설치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7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근처 빌라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합당선언 11일 만에 쪼개졌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지지층의 갈등을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빅텐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재영 기자입니다. 영광의 고추장까지 합해지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열거된 것들만 내놔도 제 생각에는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은 갖춰졌다. 이 정도 기본이 됐으면은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되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개혁신당의 빅텐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을 포기한 겁니다. 지난 9일 4개 정당과 세력이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입니다.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이 최고위 표결로 통과되자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 측이 이준석 사당화라며 반발했습니다.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당
현장 선언 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예고됐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뺀 다른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개혁신당은 원내 내석이 됐고 지난주 받은 국고보조금 6억여 원 수령 기준에 다시 미달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관위에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보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컷오프 결과를 알렸는데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윤영찬 의원은 하위 10%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 이재명 사당 만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의원총회를 여는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 강북을 재선 박용진 의원이 꼴찌 성적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하위 10%면 경선 득표율에서 30%가 깎입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하위 평가 명단에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라면서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친문과 비명계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은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인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드니의 한 태권도장에서 40대 여성 A씨와 A씨의 아들 C씨는 발견됐고 A씨의 남편인 30대 B씨는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태권도장 사범 유모 씨를 조사 중입니다. 유 씨는 이날 새벽 피를 흘리며 병원을 찾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가족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농구 경기에서 난데없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선수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 상황, 말리려고 해도 싸움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사람이 넘어져도 이 싸움 아랑곳 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지에서 지난 월요일 텍사스 A&M과 인카네이트 워드의 경기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왜 싸웠는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매니저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군중 속에서 어린 소녀가 다툼에 휘말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리그 측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양 대학에 적절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두 대학도 공동 성명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지난달이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시각 20일 일론 머스크가 첫 임상 실험의 경과를 밝혔습니다. Connecting with your loved ones, browsing the web, or even playing games using only your thoughts. 환자의 상태가 좋고 부작용도 없이 완전히 회복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Yeah, progress is good. Patient seems to have made a full recovery with no ill effects that we're aware of.
is able to control the mouse, move the mouse around the screen just by thinking.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크린에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고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속에 상자를 드래그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럴링크는 이 칩을 텔레파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도, 실제 생활에서도 곧 볼 수 있는 걸까요? 헐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스타 티모시 샬라메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 듄 파트 2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을 찾은 티모시는 서촌의 유명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여의도에선 한우를 먹었다고 합니다. 팬들과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멋진 팬 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또 한국 디자이너의 패션 브랜드에서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네요. 유재석과 팽수와의 만남도 예고가 돼 있는데 5년 만에 방문한 한국, 알차게 즐기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영화 원카가 국내 누적 관객 250만 명을 넘기면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8일 개봉할 듄 파트 2가 바통을 이어받게 될까요? 신용불량자들에게 연 9,000%의 살인적인 금리를 뜯어내고 또 세금마저 안 낸 사채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번 돈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추징한 돈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한 불법 사채업자의 집에 국세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안 곳곳에선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최고 연 9,000% 이자를 뜯어내 외제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했던 겁니다. 밀린 세금 20억 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 추적을 피해 주소까지 위장했지만 결국 탐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꼬드겨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이 업자의 자녀는 오피스텔을 사고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 불법 사금융 160여 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4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대부 업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170여 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깡 등 신종수법을 쓴 사채업자나 대출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팔아넘긴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며 술에 취해 막말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건물주가 빼달라고 전화하자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사기 아니라고 넘어가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 이 남성 정말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는 등의 문자를 이틀에 걸쳐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2021년 1월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자 원주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 한 달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복직해 근무하던 이 공무원, 또다시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4% 정도였습니다. 어제 소주를 마셨는데 충분히 자고 아침에 국물 먹고 그다음에 과자 먹고 다 했는데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술이 깼다고 생각했었다며 결과적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는 경찰에서 통지가 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아시안컵으로 어수선한 우리 축구대표팀을 수습할 다음 사령탑이 누가 될까 벌써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우리가 조건도 제시하기 전에 한 잉글랜드 감독이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영국 언론은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많은 잠재적 후보라고 내세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경기 넘게 지휘했는데 한국 사령탑은 그에게 매력적인 자리라는 평가까지 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되고 나흘만 축구협회가 아직 차기 감독의 조건을 꺼내지도 않았지만 해외에서 먼저 감독 추천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축구의 다음을 써내려갈 사령탑에 대한 관심은 밖에서도 뜨겁습니다. 축구협회는 새 감독 인선을 위한 과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감독 후보를 고르고 검증하고 추천하는 자문기구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강화위의 논의를 통해 새 감독의 충족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인데 이미 협회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이 차기 사령탑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JTBC에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아시안컵에서 터진 선수단 내분 사건을 수습할 기강을 잡을 감독이 필요하다며 한국 물정을 잘 아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리그 개막을 앞둔 홍명보 울산 감독부터 김기동 서울 감독, 올림픽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는 첫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독 선임 기준을 포함한 대표팀 운영 계획이 논의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화가 났다. 이런 이유로 폐지가 쌓인 수레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불은 근처 가게와 차로도 크게 번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장바구니 든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걸어갑니다. 폐지 더미가 쌓인 수레에 다가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갖다 댑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이 난 걸 확인한 남성은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폐지를 장작 삼은 불길은 금방 커져 근처 가게와 차로도 번집니다. 그 불이 완전 우리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이 완전히 탈 뻔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영업을 못하다가 영업한 지 지금 3일 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끈 경찰관들. 근처 CCTV부터 살폈습니다. 추적 4시간여 만에 고시원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불낸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인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취직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남성을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5에서 15mm,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30에서 50mm입니다. 강원도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50cm가 넘는 눈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면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